자, 28일 출석하겠다. 못 박은 이재명. 그런데 검찰은 그거 안 되고요. 2번 나오셔야겠는데요.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또 28일이에요? 27일이 원래 나오라고 한 날짜인데 뭐 이렇게 좀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출석을 여부를 두고.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일방 통보한 거 이거에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날짜를 정해서 그것도 시간도 그냥 알아서 정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니 하루면 됐지 뭘 또 2번씩이나 약간 이런 불만이고요. 조사 날짜 횟수 변호사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정성호 의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건이 있다고 하면 모아 갖고서 병합해 갖고서 수사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 개개의 사건들이 한두 달 수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뭐 수개월 뭐 또 뭐 1년 2년 이상 그 수사가 되온 사건들이거든요. 모아서 정리해 갖고 한 번에 조사하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 김상일 특보. 네. 이 상황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글쎄요, 저는 검찰이 이 대표 일방 통보에 불편한 기류다. 저 이 말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방 통보는 그동안 검찰이 해온 것 같은데. 아, 일방 통보를 누가 먼저 했는가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왜냐하면 검찰이 뭐 일개 개인 시민에게 뭐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과 예.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야당의 대표입니다. 근데 언제 나와라, 뭐 몇 번 나와라 이런 일방 통보를 해온 게 검찰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대응 차원에서 뭐 그리고 그것도 설명을 해가면서 명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불편한 기류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동안 수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가능하면 한 번에 조사를 끝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공판주의로 바뀌었어요. 공판주의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예. 검찰에 나가서 수사해가지고 조사하고 진술한 게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검찰이 이것을 갖다가 꼭 수사를 해야 되고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 이제는 강제 수사 외에는 피의자들은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이 소환에 응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소환했다고 꼭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예. 이거는 뭐 특별한 증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사실은 강제 수사로 전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강제 수사로 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공판주의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검찰 나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검찰을 못 믿겠으면 판사 앞에 나가서 나는 주장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논리 예. 판사 앞에서 주장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검찰도 이런 모든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의 검찰의 어떤 자기들의 권력에만 취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 맞지 않고 더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에게 좀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수철 부원장. 그 말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으로는 당당하게 뭐 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청장이 전화를 안 해서 못 나갔네. 날짜를 조율하는데 사실 검찰이 피의자에게 통보해서 나오라고 하면 그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날짜를 바꾸고 아니 검사들은 토요일도 모십니까? 왜 토요일 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동의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검사들도 다 가정 생활이 있고 한데 왜 토요일 날? 주말에 나가는가 왜? 왜 주말에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시간도 그러면 9시 반이면 좋겠다고 했더니 왜 또 10시 반에 나가는지.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행동을 한답니까? 사실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오셔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공판주의로 바뀐 건 맞지만 예.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움을 줘다기보다는 자기를 와서 소명하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진술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성태를 전혀 뭐 몰랐다고 하다가 엊그저께는 또 술 한잔 먹고 통화한 적은 있다 이렇게 말을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예. 물론 도주의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고 또 피의자 간에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불러서 정해진 조사를 해야지만 그 범죄를 소명할 수가 있는데 피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토요일 날 가겠다, 자기 마음대로 10시 반에 가겠다고 하면 검찰권에 제대로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대표의 이러한 행태는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가 좀 약간 반론하시겠는데 제가 짧게 드릴게요.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제가 수사를 받아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은 그냥 원고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피고면 서로 판사를 앞에 놓고 주장을 하는 그런 관계일 뿐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강제 수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 피고 입장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죠. 저라도 판단할 수 있죠. 그게 왜 검찰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반 국민한테도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죠.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 테니까 강제 수사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재판이 공판주의인 건 맞지만 아무나 다 재판받는 거 아니거든요. 재판을 받는 것은 피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판정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그 검사는 소추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수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멀쩡한 사람, 길 가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 뭐였는지를 확인할 그런 검사에게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왜 다 묶어서 하지 않느냐. 이건 또 정말 사후 약방문 같은 소리예요. 그동안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 정치 수사고 보복 수사고 나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 묶어서 한다? 야, 하나로 안 되니까 이제 다 묶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뭐 이것을 왜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지 따로따로 소환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그 경과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또 괜히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또 김관영 수장님이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근데 딱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제는 뭐 나간다고 해도 뭐라고 하고 또 시간 갖고 뭐라고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본질 아닙니까? 지금 뭐 1년 넘게는 2년 뭐 수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지난 11일인가요?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소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남 FC 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변호사비 대납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저는 정성호 의원 얘기가 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하나의 어떤 국정의 하나의 파트너로서 거기에 대표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같은데 좀 나와서 그걸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나는 토요일 날 못 쉬게 하느냐. 저는 이런 굉장히 이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요소 갖고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빨리 본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조사를 보면 이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견서를 가지고 가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0억을 주고 그다음에 그 돈이 이제 성남 FC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네이버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협약에 대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그때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이게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건 제가 잘 모른다. 그건 정진상 대표가 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시에 나가서 제대로 수사를 받으면 제 날짜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손 드시는데요. 이거 갖고 계속 할 수 없어요. 지금 주제 많아요, 지금요. 제가 그러면요. 한번 하셨으니까. 잠깐만요. 반대편도. 지금 추가 발언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두 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20초씩 드릴게요. 김재욱 PD. 아니,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데요. 그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기소를 못해요? 지금 기소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거는 사실관계가 지금 오늘 조사하고 내일 기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 검찰의 수사가 진실은 아니잖아요. 진실은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피의 사실을 흘려서 언론을 통한 악마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는 피의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라는 거를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협의 중이랍니다 지금. 날짜가 서로 지금 원하는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협의 중이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미정인 거네요. 오늘도 뭔가 또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다려 보고요. 앞서서 속보 전해드렸거든요. 지금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다는데 오늘 오전 6시 반 정도로 좀 예정이 돼요. 뭐 소방당국이 화재대응 2단계로 발령하고 지금 진화에 나선 상황인데 자, 보도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규영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화재는 오늘 오전 6시 28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룡마을 4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불은 5구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전 7시 26분쯤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구룡마을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 15개 동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위스 순방 도중 화재 소식을 전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현장으로 출발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기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6시 28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룡마을 4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 불은 5구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전 7시 26분쯤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구룡마을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 15개 동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위스 순방 도중 화재 소식을 전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현장으로 출발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기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끝까지 인명피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화 중입니다. 빨리 진화가 돼서 불길이 재빠르게 잡혀서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실 텐데요. 마지막까지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